안녕하세요. 대입 전형과 학부모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대구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엄성원입니다. 사실 학부모님께서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 진학 지도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일임을 하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할 때의 어려움, 고민 등이 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께서 그런 역할을 또 수행을 하려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4개의 꼭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입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입 전형과 25년부터 25학년도부터 적용이 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대입 정보를 어디서 찾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제도 개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미리 사전에 대입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입 4년 예고자라고 해서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인 그 해에 대입 정책을 4년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을 맞춰서 한국대학교협회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대학에서는 대입정책과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근거로 해서 모집인원과 전형 방법 등이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시행계획 발표 이후에는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 적용이 되는 시기인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계획을 올해 4월 말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는 내년 4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하고 대교협, 한국대학교협회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입 전형 체계를 좀 표준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원 4를 기준으로 해서 전형 방법을 수시에는 4개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2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원 4를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개 대학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좀 따라가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KU 지역균형 전형을 전형 방법으로 학생부 교과 70%와 서류평가 3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전형 방법 개수의 한계입니다. 전형명 기준이 아닙니다. 그다음 그 밑에를 보시면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해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2개입니다. 두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정원 4 기준으로 사회통합 전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전형, 농어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등을 보시면 서류평가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3개이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 일반 학생 전형, 가군과 나군, 다군, 공이 전부 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 전형 방법수가 4개이고 정시에는 전형 방법수가 하나로 총 5개의 전형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대입전형 체계 표준화로 인해서 수시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정시에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주라는 말이 용어가 붙을 때는 그 앞에가 전형 요소입니다. 그 전형 요소가 반영 비율이
50%는 넘어야지 그 위주 전형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50%가 안 되고 교과 성적을 40%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면접으로 60%를 반영했다 하면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닌 겁니다. 논술 위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위주 전형인데 논술 성적을 40% 반영하고 나머지 60%를 다른 전형 요소를 사용해서 선발한다. 이거는 논술 위주 전형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 그 전형 요소, 교과 성적, 논술 이런 전형 요소들이 50% 이상은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그 위주 전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가 21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24학년도 대입까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었고 정시에서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정시에서 선발할 때 수능 40%,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소재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위주 40% 이상 선발을 최소한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들, 현재입니다. 3학년들이 입학하는 시기인 2023학년도 대입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에 24학년도 대입 이전에 벌써 거의 완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놓고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30%를 선발을 하던 또는 학생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을 선발하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권고를 해놓고 있는데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선택하지 않고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 30% 이상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법제화 시켜놨고 수도권의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10% 이상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대학별로 보면 다 다릅니다.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라든가 모집요강을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학도 있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용어를 붙인 대학도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명칭을 붙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명칭들은 다 지역균형 전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인재 전형 명칭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입제도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지금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권역별 대학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 65%, 한 정시에서는 35%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한 85% 이상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10% 정도의 범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영역들이 있는데 자율활동부터 독서활동까지 다 있는데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부터 자율동아리가 대학 입학에 반영이 안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한 실적에 대해서는 대학에 제공이 안 됩니다.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할 때 반영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따라서 남는 거는 교과 활동에 기록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되기 이전에도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과별 교과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수업 태도라든가 수업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관찰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2022학년도부터 통합수능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형식으로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의 한 3배 정도의 배점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별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치르다 보니까 선택 과목 간의 어떤 편차 때문에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불리 문제를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은 수학과 국어 동일하게 선택 과목 집단별로 공통 과목의 평균하고 선택 과목 집단별로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다시 조정해서 그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표준화를 시키고 그래서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선택 과목 간에 아무리 유불리 문제를 조정한다고 해서 이런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편차 문제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표준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공통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으려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과목에 적성이 맞고 어떤 과목에 자신이 있다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게 훨씬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입 전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산출을 해서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수학력 최저 기준,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모든 항목, 8개의 항목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8개의 항목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다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지 않은데 일부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논술을 반영 비율을 50% 이상을 두면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같이 함께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논술 전형에는 다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정적으로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당의 사용항에 보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로 A, B, C로 기재가 됩니다. 물론 대학별로 산출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활용을 해서 산출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보시면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를 100% 반영해서 선발하는 대학 또는 학생부와 면접을 같이 포함해서 선발하는 유형 또는 학생부와
서류, 여기서 서류는 지금은 이제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대학 중에서도 일부 대학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 출결과 봉사활동 시간을 정량화해서 반영해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결과 이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비교과 활동 성적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좀 낮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와 면접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유형에는 면접의 형태는 대학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대학은 대학에서 출제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묻고 답하는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워낙 비슷한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이 면접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와 서류를 평가 점수를 포함해서 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8개의 항목 모두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읽어가면서 평가를 해서 최종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전형명이 기재가 되어 있고, 전형 방법으로 A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를 선발하고, C대학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1단계에서 2배수로 학생부 100%를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을 80% 반영하고 면접을 20% 반영해서 선발하는 대학들 다 좀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는 그 추천 기준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균형 전형을 의미합니다.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추천 제한 기준을 인원을 둔 대학이 있고 두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추천 제한 인원 기준을 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고등학교의 3학년 재학 인원의 몇 퍼센트 또는 재학 인원의 뭐 10명 또는 5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에는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100%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점수를 뭐 50% 이상 또는 뭐 60%, 70% 이렇게 환산해서 선발한 다음에 그 인원들을 환산해서 점수를 주고 그 인원들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에 대한 정성평가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면접 없이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종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대학별로 좀 상이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4개의 영역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업 역량.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8개의 항목을 보면서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또 학업에 대한 태도, 학업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보는 게 학업 역량 부분이고요. 진로 역량과 발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정도를 보거나, 또는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4년 동안 수학했을 때 얼마만큼의 발전,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성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의 일환인 사회성과 인성 부분을 평가 요소로 두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비율 예시를 한번 보시면 A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에다가 30% 비중을 두고 전공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이렇게 비중을 두고서 최종 선발해서 선발하는 형태고요. B대학, C대학 같은 경우는 3개의 평가 요소가 아니고 4개의 평가 요소가 아니고
3개의 평가 요소를 두고 비중을 둬서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D대학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를 3개로 설정을 했을지언정 비중을 각각의 요소별로 비중을 반영 비율을 두지 않고 그냥 3개의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종합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 8개의 항목에 모두 다 포함된 걸 다 읽어서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되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급 담임교사가 기록해 주시는 특기사항과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 담당 지도교사가 기록해 주는 부분인데 이 특기사항을 읽어가면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4개의 학업 역량부터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석차 등급과 성취도만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석차 등급과 성취도 이외에도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과목에 이수한 학생들의 과목 평균은 어느 정도 되고 이수자 수는 수강자 수는 어느 정도 되며 성취도 같은 경우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어느 정도 됐는지까지 함께 정성적으로 읽어가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기재해 주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위주로 해서 평가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학급 담임교사가 기재를 해줍니다. 500자 이내로 기재를 할 텐데 이 내용에는 학생의 1년 동안의 학업 성취도, 학업 역량 부분, 또 공동체 부분, 또 진로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읽어가면서 평가위원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동국대학교의 지리교육과 지원자 지난해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리교육과 지원자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 부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진로활동에 이 학생의 A 지원자 같은 경우는 진로활동에 GPS라든가 GIS 등을 활용한 지도, 기후 분야 탐색이 있었다는 부분을 평가를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B 지원자 같은 경우는 진로활동에서 지리 관련 앱을 구상하는 모둠 활동을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지원자 A 같은 경우는 세계지리 및 여행지리 수업 중에 보고서 작성 경험 부분에 있어서 그 특기사항에 담겨 있었고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했겠죠.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큰 도움이 안 될 테고 그 다음에 지원자 B 같은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특기 사항의 세계지리라든가 사회문화 수업 중에 또래 강의 경험했던 부분들 그 경험을 통해서 지리교사 목표를 설정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담겨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관련돼서는 A 지원자 같은 경우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지리, 지구과학, 확률과 통계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위한 전공과 관련된 탐구 노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고요. 지원자 B 같은 경우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세계지리 과목 이수 후에 지리학과 관련된 탐색 활동 및 노력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자 A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 있어서 여행지리 학습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제 발표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고 지원자 B 같은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사회교과 수업 시간에 관광이라든가 지도 제작 경험 등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고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는 사회문제 및 세계 지정학 관련된 토론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부분에 보시면 A 지원자 같은 경우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여러 가지 대다수의 이 학생이 수강했던 모든 대부분의 과목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조사하고 발표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그부들의 학습 지도와 모둠 활동을 이 학생이 주도해 나갔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B 지원자 같은 경우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여러의 교과에서 수업 태도를 성실하게 유지를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및 사회성과 관련돼서는 A 지원자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에 봉사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급 학습지도 멘토로 꾸준히 참여했다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자율활동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3년 동안의 학급 임원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든가 갈등 조정 능력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서 기재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비지원자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에 코로나19 이전까지 반찬 배달이라든가 급식 지도 봉사활동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고, 자율활동 및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주도성이 어떻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책임감 있게 본인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포인트가 되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 유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진위 내용도 확인하고 기록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 여부도 확인하면서 이 학생의 탐구 능력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해 나갑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 또한 두 번째로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학에서 출제를 하는데 이 제시문을 활용을 해서 이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수학 능력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학업 역량 등을 평가를 하는 면접입니다. 또 일부 대학은 제시문 기반 면접 플러스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서류 기반 면접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 대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류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또 비교과 활동, 자율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 텐데 이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교과 수업 시간에 접목을 시켜서 뭐 글쓰기에 접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토론할 때 발표할 때 접목을 시키다든가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들이 학교생활부에 기재가 된다면 또는 바꿔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발표를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우선 평상시에 부모님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와의 대화 또는 동아리 시간, 수업 시간에 평상시에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면접을 할 때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수업이라든가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경험적인 부분들, 본인이 뭐 동아리 활동을 어떤 A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과연 내가 선택한 진로, 내가 희망하는 진로, 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 학과, 모집단이 그 부분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간다면 면접 평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수능 시험 본 다음에는 본인에게 질문이 어떤 질문이 들어올 것인가 예상 질문을 좀 도출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면접 준비를 하는데 이때는
주어부터 목적어 서술어까지 다 암기해서 하려고 생각하면 나중에 면접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A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는 A-1, A-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키워드 중심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면 면접 평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대학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별도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별 전형을 두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대학 같은 경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문화 가정 교육대학처럼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고른 기회 전형, 뭐 농어촌 학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선발하는 고른 기회 전형의 일환으로 해서 하나의 자격 조건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 대학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그런 고른 기회 전형의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학생들처럼 똑같이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 모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 학점제의 부분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대학과 동일합니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부여해서 그 학점을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192학점을 모두 다 취득하게 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 운영 중점으로 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거쳐서 과목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학업 계획을 제대로 잘 수립하고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 지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미이수되는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이수한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미이수 학생들도 보충 이수할 시간을 줘서 최소한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게 고교 학점제의 운영 중점입니다.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는 지금의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고교 학점제는 2022 지금 한참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올해 말에 올 하반기에 확정돼서 발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될 거고요. 또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첫 적용을 받는 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는 2028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2024년 2월 말에 발표됩니다. 이 개편안을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를 첫 적용하는 학생들은 이 개편안에 맞춰서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학생들은 적용받고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현행 이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학생들의 과목입니다. 보통교과. 오른쪽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인데요. 보통교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세 개의 과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선택 과목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과목에 대해서 세분화시켜 놓기도 하고 없는 부분에서는 추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신평가 제도는 2015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전 학생들하고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학생들하고 좀 평가 제도가 좀 바뀝니다. 현재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A부터 E까지
5단계로 해서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함께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일반 진로 선택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를 A, B, C 3개 단계로 구분해서 표기를 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교 학점제 운영을 적용받는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A, B, C, D, E하고 I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 I는 incomplete해서 미이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이수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학교 차원에서 꼭 이 학생들이 보충 이수를 통해서라도 이수 기준에 도달할수록 지도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또한 더불어서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내신 평가가 바뀌어 있고요. 선택 과목인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 3개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성취도 A부터 E까지 I 또 incomplete 미이수한 이렇게 6개의 단계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고 평가 제도를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고교 학점제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과 관련돼서 어떤 언론에서 많이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는 수능 체제가 2028년도 대입 수능 체제가 현재처럼 상대평가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어떤 이는 아니다. 절대평가로 학점제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수능 점수하고 또 교과 점수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평가 점수하고 3개를 같이 합산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것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된 이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리 대입 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대학 졸업 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진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진로 설계에 맞춰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이수할 과목, 교과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비교과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계획 수립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3가지의 꼭지들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어떤 대입전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학생들은 소기의 성과를 다 달성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실행을 하다가 본인들의 진로하고 좀 맞지 않는다, 본인의 적성하고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다시 또 진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진로 설계 다시 또 설계한 진로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면서 이런 3 꼭지들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학생들이 대입 진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님께서 학생들에게 대입 정보에 대해서는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찾아서 알려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 여기 나와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대학 정보를 입력하십니다. 대학명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 자료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 해당 학년도에 해당이 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수시와 정시 모집 요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대학별 고사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별 고사 자료에는 해당 대학에서 출제한 논술 문제 또 해당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할 때 제시문 기반 면접을 했을 경우에 그 제시문 면접 문제 등이 수록되어 있고 그 논술과 제시문 면접을 했던 문항에 대한 해설 부분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보고서 왼쪽에 바로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해설 부분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전형평가 기준을 클릭을 하시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각 전형별로 클릭을 하시면 평가 방법과 전형 결과, 이전 학년도의 전형 결과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올 겁니다. 학생부 왼쪽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성적 산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클릭했을 때의 모집 단위별로 학생부 교과 성적 내용인데 보시면 50% 컷, 70% 컷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50% 컷은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을 모집을 했다면 5등으로 들어온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인 거고요. 70% 컷은 10명을 모집했을 때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7등으로 들어온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입정보 포털인 어디가 외에도 대구시 교육청의 진학정보 플랫폼 위 주소로 들어오시면 우선 대입 상담 신청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 학생들 마찬가지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각종 대입 관련된 정보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어디가 하고 대구시 교육청의 진학정보 플랫폼 자료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각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입학 전형 결과하고 대입 전형 관련된 안내 관련된 각종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끝맺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좀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진로를 설정했던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 있던 아니면 아직까지는 진로 설정이 안 돼서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모집 단위가 설정이 안 돼 있을지라도 한 대학의 그 학과, 전공, 모집 단위를 들어가시면 그 학과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최소한 그 학습 내용들이 어떤 과목들,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는지를 한번 쭉 보시고 탐색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교과목 수업을 듣고 또 비교과 활동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면 좀 더 본인의 진로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또 진로와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이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